많이 빠졌는데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빠진 게 한두 채였던 거예요. 네. 근데 이제 향후로 어떤 시장을 저희가 전망하냐면 빠진 게 많아지는 물량. 네. 물량이 많아지는 네. 그런 시장이 올 가능성이 되게 크다는 거죠. 뭐 이건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내 집 마련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시점이 또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새해가 시작한 지도 이제 4주가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올해 부동산 시장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전 미래셋 애널리스트시죠. 광순의 복덕방 이광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떻습니까, 대표님? 지금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그 한파 분위기다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2024년 부동산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최근 현황을 보면 거래량이 좀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가격도 소폭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냐면 수요가 크게 줄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높은 가격을 감당해낼 수 있는 수요가 시장이 많지 않다 보니까 수요 감소 때문에 가격도 하락하고 거래량은 크게 감소하는 그런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하고 하반기를 좀 구분해서 전망하고 있는데요. 상반기는 가격 하락폭은 그렇게 크진 않겠지만 거래량이 크게 감소하고 하반기부터는 거래량이 소폭 회복하는데 가격 하락폭은 좀 커지는 그런 시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도에는 올해 하반기의 분위기가 좀 이어지면서 거래량이 좀 의미 있게 회복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자가 증가하면서 즉 수요가 증가하면서 시장이 조금 살아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2025년도가 뭐 이건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내 집 마련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시점이 또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제가 최근에 이제 뉴스 보도를 하면서 최근에 한국 부동산원 자료를 보면은요. 2년 전에 아파트 가격이 전국적으로 7.5% 하락했고요. 그 가운데 수도권은 9.68% 거의 10%가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3년 작년이죠. 지난해에도 수도권은 4.6%가량 조정이 됐습니다. 또 이걸 약간 더 들여다보면은 서울은 2% 비교적 그 소폭 하락인데 비해서 인천은 4.9%, 경기는 5.9% 하락폭을 보였는데요. 서울과 인천, 경기 하락폭에서 왜 이렇게 차이를 보일까요? 일단 가장 큰 차이는 말씀드렸듯이 수요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래서 수도권에서는 특히 투자 수요가 더 빠르게 감소하고 있고 서울은 아직까지도 좀 투자 수요가 들어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요가 더 많이 감소한 지역은 하락폭이 더 큰 거고 상대적으로 투자 수요라든가 실수요가 있는 지역은 하락폭이 조금 다른 지역보다는 제한적인 거죠. 네. 그런데 이 수도권보다도 비수도권, 지방은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부산, 대구를 포함해서 5대 광역시는 지난해 가격 하락폭이 수도권보다 컸는데요. 부산, 대구가 각각 8%대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수도권에 비해서 이 3%포인트 이상 하락폭이 컸는데 비수도권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수도권은 수요가 가격 결정하고 있다면 지방은 공급이 가격을 결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에 특히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매도하는 그런 매도 물량이 많아지면서 가격 하락폭을 좀 더 키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권하고는 다르게 수요도 감소하지만 공급도 증가하면서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결국엔 가격을 결정하는데 그래서 지방은 공급 증가, 매도 물량이 증가하면서 하락폭이 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가격이 조정되고 있는 과정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일부 뭐 2년을 합친다면은 15%에서 25%까지 이렇게 나름 큰 폭으로 조정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은 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보면은 그 12월이 1,730건으로 그 11개월 만에 가장 낮았는데 거래량이 늘지 않고 있다. 아직은 이 가격이 아니다.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의 간극이 크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사실 거래량인데요. 네. 가격이 떨어질 때도 두 경우가 있겠죠.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빠지는 경우와 그다음에 가격이 빠지는데 거래량도 감소하는 그런 경우거든요.
근데 지금은 가격도 빠지는데 거래량도 줄어들고 있는 가격이 상황. 오를 때도 최근에 2년 전에 거래량은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고점이었던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가격 거래량이 사실은 시장의 변동을 일으키는데 가장 중요한 지표인데 제가 어떤 용어를 쓰냐면 최근에 집값이 많이 빠졌다고 얘기하지만 제가 이런 말을 씁니다. 많이 빠졌는데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아, 네. 빠진 게 한두 채였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뭐 지표로는 마이너스 5%, 7% 이것도 의미가 있지만 네. 그렇게 빠진 것들의 물량이 많지는 않았다. 네. 근데 이제 향후로 어떤 시장을 저희가 전망하냐면 빠진 게 많아지는 물량, 네. 물량이 많아지는 네. 그런 시장이 올 가능성이 되게 크다는 거죠. 가격이 빠지는데 거래량이 의미 있게 회복하면 더 이상 가격이 안 빠진다는 되게 중요한 신호거든요. 근데 지금 가격이 빠지는데 거래량도 줄고 있기 때문에 하락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죠. 네. 근데 주식 시장과 다른 건 주식 시장은 가격이 빠질 때 거래량이 늘어날 수도 있는데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도 있는데 거기서 다시 또 퉁 하고 이 빠지는 상황들도 맞습니다. 비일비재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부동산 시장은 조금 다른 부동산은 거죠. 다릅니다. 네. 부동산은 계속 빠질 수 없어요. 아, 네.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용 가치. 주식은 사용 가치가 없죠. 네네. 그래서 한번 빠지면요 계속 빠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주식은 사실은 시장이 어려울 때는 빠지는 주식을 사면 안 됩니다. 네. 계속 빠지기 때문에. 네네. 근데 부동산은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빠지면 더 이상 안 빠지는 구간이 반드시 나와요. 본질적인 가치가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네. 가치 투자가 사실 가능합니다. 주식이 가치가 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네. 뭐 여러 가지 지표, PER, PBR 여러 가지 지표가 있지만 네. 사실은 이 변동성이 크죠. 그리고 쓸 수 없는 자산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계속 빠질 수 있는데 부동산은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난해 말이긴 하지만 그 주택산업연구원의 전망을 보면 올해 전국 주택 가격은 1.5% 가량 하락한다. 이제 하락 폭이 많이 줄었죠. 그러면서 수도권은 0.3%, 지방은 3.0%, 반면 서울은 1%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거든요. 물론 그 주택산업연구원의 그 전망은 이 우리 경제가 지난해보다는 1.4에서 이제 2%대 초반 경제가 성장을 하고 특히 주택 수요에 있어서 30세 도달 인구 그리고 가구 수의 증가 가능성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 주택산업연구원의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런 잠재 수요가 저는 물론 의미도 있지만 네. 유효 수요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주택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가격을 감당해낼 수 있는 수요가 엄청나게 줄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0대가 증가한다. 증가해서 잠재 수요는 증가하는 거 맞죠. 그런데 이 가격을 할 수 있는 유효 수요는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저하고 이제 의견이 좀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수요가 계속 감소할 수밖에 없다. 네. 유효 수요 차원에서.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하락을 더 의미 있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예, 그러니까 가격이 빠지니까 사는 사람들이 생길 거란 거죠. 네, 네. 예, 그러면서 가격이 빠지면서 점차적으로 거래량이 회복하는 올해 하반기가 그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가 대략 이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좀 빨리 볼 수도 있는데 네. 뭐 그런 시점이 아니면 이제 내년으로 네. 뭐 이연될 수는 있는데 네. 어쨌든 올해 하반기쯤에는 그런 분위기가 시장에서 보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방금 우리 대표님께서 그 유효 수요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 네. 정부가 지난해 초죠. 특례 보금자리론을 몇십 조를 했었는데 이번에 또다시 이제 보금자리론 대출을 하겠다. 특례라는 말은 빠졌습니다. 보금자리론 대출을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규모는 대략 10조 원. 그리고 수요가 또 있을 경우에는 한 5조 원 정도를 추가하겠다. 합쳐서 보면은 대략 15조 원 규모인데요. 방금 유효 수요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유효 수요의 효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거를 도움된다는 걸 지난해 보셨죠. 네. 특례보금자리론이 대출되니까 대출 받아서 누군가 집을 샀고 네. 그게 거래량의 또 증가와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런 정책 대출이라든지 대출의 일시적인 완화는 말씀드린 것처럼 일시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추세적인 시장 변화를 얘기하기는 좀 힘들다. 그래서 이렇게 대출이 나오면 일시적으로 좀 거래량도 증가하고 가격이 오를 수는 있지만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시장의 큰 변화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사실 이런 일시적인 정책보다도 예를 들면 뭐 금리라든가 경제 네. 상황이라든가 네, 뿐만 네.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유효 수요 관점에서 이 가격을 감당해낼 만한 수요가 얼마나 시장에 들어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역시 그렇다면은 그게 방금 성장률도 이제 본격적으로 좋아지고 결국은 그 미국의 금리 인하 그리고 한국에서도 금리 인하 결국은 이 금리 인하하고 같이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인가요?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네. 그게 왜냐하면 특히 이제 금리 인하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저희가 꼭 아셔야 될 게 금리 인하가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아, 네. 금리 인하가 주택 수요 증가를 일으켜야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금리 인하만 된다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 가격이 오르는 건 아니다. 수요가 증가해야 된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0.5%포인트 정도 금리 인하된다고 그래서 수요가 많이 증가할까? 저는 사실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수요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네네. 그래서 그걸 전제한다면 가격이 빠지면 네. 시장에 수요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아. 그 여러 가지 요건 때문에. 그리고 금리가 인하될 경우에는 그 수요가 약간 강해질 수도 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가격을 올리고 막 이렇게 예전처럼 급등시키지 못하겠지만 네. 거래량을 증가하는 데는 확실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네. 이 대표님께서는 또 준공후 미분양의 규모도 상당히 중요시하게 보시는데요. 특히 지방에서 이 준공후 미분양이 많을 것 아닙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시장에 어떻게 규모가 어떻고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습니까? 준공업 미분양이 이제 만 가구가 넘어서고 있고 네. 이제 미분양 아파트는 줄어들고 있는데 준공업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준공업 미분양은 말 그대로 빈집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허름한 빈집이 아니고 새 집의 빈집이에요. 네.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 해석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얘기할 때 조금 이렇게 생각을 바꾸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공급이 스스로 수요를 창출할 거다.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네. 그래서 집은 지어지면 언젠가 팔릴 거야. 팔릴 거야. 이런데 지금 왜 준공업 미분양 얘기를 드리냐면 집을 지어도 안 팔리는 거예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네. 이제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그 네. 기간을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지만 수요가 중요한 시장인 겁니다. 네. 근데 수요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수요가 중요하다는 걸 준공업 미분양 아파트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결국 수요라는 게 좀 또 이제 그러면 넓게 얘기해 보면은 이 저출생의 문제가 있을 거고 그런 그런 과정에서도 1인 가구는 증대하는 경향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가구 증가나 인구 감소가 이제는 네. 뭐 서로 다른 방향으로 네, 영향을 네, 미칠 수 있는데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건 수요에서 인구라든가 저출산이라든가 고령화라든가 여러 가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또 하나 중요한 수요가 있어요. 뭐냐면 투자 수요. 아, 네. 네, 그래서 집을, 아파트를, 부동산을 투자로 사는 수요도 있다는 걸 꼭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인구가 감소해서 집 살 사람이 없어서 집값은 계속 빠질 거다?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아, 네. 투자하는 사람들이 집을 사거나 네. 아니면 뭐 10채를 사고 20채를 사면 수요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장기적으로 볼 때도 그런 투자 수요를 좀 감안할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